네, 반갑습니다. 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수업을 보시다가 인면이나 단면 같은 경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을 주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제가 렌더링 스타일 조절하기라는 편을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 수업을 먼저 보고 이 수업을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테리어 설계 사무실이나 건축 설계 사무실에서는 인면이나 단면은 기본적으로 CAD로 도면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enscape를 활용한 인면이나 단면 표현은 그냥 표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혹은 요즘 좀 비정형의 곡선이 많이 활용된 그런 공간이나 메스 같은 경우에 단면을 좀 잘라서 보고 도면을 그리는데 참고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인면이나 단면은 도면으로 작성하는 거가 기본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선은 이 스케치업하고 이 앤스케이프 화면이 연동되도록 눌러놓고요. 그리고 이 스케치업 화면을 여기 툴바에 보면 뷰를 조절할 수 있는 툴바가 있죠. 여기 이거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프론트로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프론트로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프론트 뷰로 놓고 이렇게 끌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뷰를 잡아놓고 랜드스케이프 화면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쉬운 방법은 요 싱크 버튼을 풀어주시고요. 여기 보면 위에서 네 번째에 요 뷰를 오소그래픽으로 바꾸는 버튼이 있고요. 이걸로 바꿔주고 나면 이 앤스케이프에서 화면을 쭉 앞으로 쭉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뷰가 조절이 되죠. 왜냐하면 스케치업에서 일단 우리가 프론트 뷰를 잡아줬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원근감이 없는 오소그래픽으로 클릭을 딱 하면 이런 식의 인면으로 변경이 되게 되죠. 이런 식의 인면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바라보는 인면을 작성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외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인면을 작성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간단하게 그냥 뷰를 스케치업 상에서 일단은 싱크를 눌러준 상태로 프론트 뷰나 레프트 뷰, 라이트 뷰 혹은 백 뒤에서 보고 있는 뷰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랜스케이프에서 이 뷰를 오소그래픽으로 그냥 간단하게 바꿔주면 그냥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바뀌죠. 요거를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바꾸고 나면 사실은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요. 스탠다드 뷰 해서 2, 4, 5, 6, 8 이런 단축키가 있어요. 4를 누르시면 또 뷰를 찾아야 하긴 하지만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단점이 좀 있긴 있는데 자, 뷰를 뒤로 쭉 당겨 보시면 여기 있네요. 지금 제가 5번을 누른 상태예요. 방금 4번에서 찾기가 좀 어려워서 5번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뷰를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이걸 가운데 놓고 쭉 당겨가 볼게요. 쭉 당겨가 보면 앞으로 쭉 당겨가 보면 이게 지금 이 오소그래픽 상태에서는 뷰가 굉장히 많이씩 움직여요. 많이씩 움직여서 이 조절을 할 때 조금 조심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탑뷰죠, 탑뷰. 위에서 봤을 때 평면이죠, 우리 평면. 필요에 따라서는 이게 배치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루프 플랜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원근감 없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뷰를 볼 수가 있고요. 한번 레프트 뷰나 라이트 뷰를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4번을 클릭을 하는 상태로 우선은 뷰를 최대한 뒤로 빼서
보면 여기 보이네요. 그러면 이걸 일단은 가운데로 끌고 와야겠죠. 가운데로 끌어다 놓고 쭉 끌어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줌을 당겨서,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스케일로 움직이기 때문에 조절을 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가운데 놓고 최대한 당겨가면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본 인면이죠. 외부 인면. 지금 이건 레프트 뷰가 되겠죠. 4번을 제가 클릭을 한 상태에서 뷰를 조절을 했으니까 지금 이건 레프트 뷰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인면도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프론트 뷰로 와서 단면의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단면의 경우는 이렇게 건물이 잘려야 되는 거죠. 건물을 위에서 봤을 때 어느 선에서 자른 상태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일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 스케치업에서 단면을 자를 수 있는 요 명령이 있죠. 섹션이.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예를 들면 여기다 놓고 제가 얘를 조금 잘렸죠. 저 내부가 보이는 상태까지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를 무브로. 스케일 조절이 좀 쉽지 않는데 바닥을 깔아놔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크게 움직이거든요. 네, 일단은 이런 정도로 놓으면, 조금만 더 뒤로 뺄까요? 네, 이렇게 빨간 벽이 보이는 상태로 이런 정도로, 잘 안 보이시나요? 이런 정도까지의 단면 상태를 끊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에서도, 아니죠, 엔스케이프에서도 이 내부가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조절하는 법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단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쪽에 우리가 비주얼 세팅이 있었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아웃라인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웃라인 두께를 쭉 주시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면상의 테두리 라인이 살아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값을 좀 적당히, 너무 두껍게 이렇게 키우면 보기가 어렵지만 적당히 예를 들면 한 50 정도 값으로 두께를 주면 이렇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보면, 아예 이쪽을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면 이 라인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는 상태로 단면 표현이 되겠죠. 확대해 놓으면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수치를 조금 더 높여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놨더니 이 그림자, 실내니까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그림자 때문에 이렇게 뒤로 좀 빼서 보면 이게 좀 잘 안 보여.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인 경우에는 이미지에 가보시면 섀도우의 양을 키우고 혹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의 양을 100으로 놓으면 섀도우가 더 진해지겠죠. 근데 이 섀도우의 양을 마이너스 100으로 줄이면 섀도우의 양이 좀 흐려져서 내 외부를 표현을 하실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단면 표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놨는데 그래도 이 그림자 때문에 난 보기가 불편하다 라고 하면 렌더링 탭으로 넘어가셔서 지금 여기 자동 노출 값이 있는데 이 노출 값을 조금 키워 놓으시면 색깔은 좀 빠지는 대신에 화면이 전체적으로 좀 밝아지고요. 대신에 재질 표현은 좀 덜 돼요. 날아가겠죠. 재질 표현이 좀 날아가는 표현으로 될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업 모델링을 엔스케이프로 리얼타임으로 렌더링을 거는데, 그거를 인면이나 단면 표현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정도는 이해가 되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엔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 리얼타임 렌더링 방식을 택하다 보니 지난번에 렌더링 방식에서 이 울트라를 간단히 설명을 드렸죠. 빛이 한 번 튀기고 두 번 튀기는 것까지만 렌더링을 걸어서 대신에 바로바로 리얼타임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아직 이 렌더링 상에서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렌더링 스타일을, 모드를 예를 들면 화이트 모드로 아예 화이트 모드로 바꿔 놓으시면 이 앤스케이프의 재질이 전체적으로 사라지면서 그냥 선과 면만 있는 이런 도면화된 표현으로도 바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재질이 있는 상태로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도면화된 상태로 사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 이제 뭐 리터칭이나 다른 그 표현상 필요한 작업들을 이어서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앤스케이프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좀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수업들은 계속 이어지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